북한이 어제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5월 말과 6월 초 사이에 만나자 이렇게 시기도 밝혔는데요. 지난 20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군사회담 언급에 지체 없이 화답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서 연이틀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발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한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죠. 북한이 군사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열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어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실무 접촉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5월 6일 날 노동 당대회 때 김정은이 남북 간의 군사 대화 필요성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이제 1호 지시가 떨어졌을 것이고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서 조선 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통해서 군사 대화가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5월 20일 그저께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국방위 공개 사안이 나오고 그러나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그러니까 정무국 부위원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공개 담화도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또 이제 인민무력부 명의로 우리 통신문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해서 조금 더 저희 우리에게 그 대화를 보채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일이었죠. 국방위원회 공개 서한에서도 남북 군사회담에 호응할 것을 이렇게 압박을 했었는데요. 어제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화를 촉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공세를 이어가던 북한이었는데요. 이 같은 태도 변화가 좀 생뚱맞다, 갑작스럽다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북한이 그 과거 수십 년간의 핵 도발의 그 사이클을 보면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핵실험을 하고 나서 육자담을 복귀하겠다 그러거나 여러 가지 대화를 제의하거나 하는 식으로 계속 도발을 하고 핵 문제를 일으키고 나면 다시금 대화 분위기로 이끌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국방위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당 또 부위원장 명의라고 해서 당과 국방위 두 국가 권력 기구에서 두 공이 이제 군사 회담을 제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하나는 국제 제재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속셈이 자기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 분위기가 커지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는 만약에 남북 간의 대화가 성사되지 않을지라도 다시금 핵실험 등 도발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대화 재개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전략적인 포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제 북한이 계속 대화를 제의해 온다면 우리 남한 내부에서도 남북 대화 문제를 놓고 좀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선 북한의 대화 제의가 남남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노림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북한 핵 문제 특히나 보면 우리 한국으로서는 3대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제약인데요. 또 우리는 5년 단임제 정부가 계속 바뀌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5년 만에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제약이 있습니다. 국민들로서는 안보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가뜩이나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적으로 갈등이 계속 야기게 되면 분명히 북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그런 불편함이 더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게 된다면 남남 갈등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나 북한 핵 문제에 관련돼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안보 피로감이 쌓일 수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북한 핵을 정말 포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거나 더 핵 무력들이 더 강화되게 된다면 그런 안보 피로감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분명히 남남 갈등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북한 동향을 보면요,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민감하게 반응해 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대화 제의가 혹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게 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도 있는데, 최근에 김정은이 7차 당대회에서는
대북 심리전 중단을 그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위 공개 서한에도 대북 심리전, 우리가 하고 있는 심리전에 대해서 그만두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에서도 나왔고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제적인 제재가 압박에 가해지면은 분명히 북한 내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파하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 북한 내부의 논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능력도 되고 우리는 잘할 수 있지만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화국 압살 모략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못 살고 어렵게 산다라고 본인들의 정책 실패를 그렇게 호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거짓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진실을 북한 사회에 계속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북한은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심리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북 방송이고 우리가 있는 그 전단 살포 뭐 그런 것들이 됩니다. 네. 우리 정부의 입장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정부는 뭐 단호하고 또 일관된 그 원칙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국방부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제하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나온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대하 제의가 있고 나서 곧바로 그렇게 우리 당국에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의 지금 내오고 있는 그런 평화 공세 자체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범위 내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여기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던 정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그렇게 그 대응을 냈는데요. 비핵화를 거부하지 않으면 비핵화 자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핵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대화 자체는 무엇을 위한 대화인가에 대해 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한데요. 그런데도 이제 북한이 이렇게 연일 그 대화를 제의하면서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는 그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그 평화 공세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저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보면 이 김정은 정권은 대단히 호흡이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제의했다가 금방 철회하고 나서 다시금 공격 모드로 갔다가 공격 모드로 했다가 금방 철회하고 또 예전에 같으면은 그렇게 혁명화 교육도 3년씩 시키던 혁명화 교육도 몇 달 시키고 다시 또 올려 보내기도 하고요. 하다신 것처럼 김정은 같은 경우는 대단히 호흡이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에 평화 공세도 저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본인 스스로 명분이 쌓였다고 생각하면 성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다른 모드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게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이제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도발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 이게 상당히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009년에 언론에서 꽤 많이 다뤘던 뉴스 중에 하나가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상회담에 간 임태희 장관이 협상을 하고 김양근 부장과 이제 협상을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그것이 2009년 말 정도 끝나고 2010년 2월 정도 돼서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에 관한 그 이제 협의는 그 이제 완전히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 공작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천안함 사태처럼 그렇게 공작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예.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남북 정상회담을 협상하는 중간에 이미 벌써 김정은은 그런 천안함에 대한 폭침에 대한 지시가 내려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이 지금도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분명히 여러 가지 대화 공세 속에서도 또 다른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위장적인 그 평화 공세 이면에 숨어 있는 도발이나 또 다른 노림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 만약에 도발을 하고 나서 북한은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대화를 제의했는데도 대화를 거부했다. 더 이상 우리 평화를 만들기 위한 한반도의 노력을 더 이상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도발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북한의 노림수에 우리가 활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또 어떤 그런 그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네, 우선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과 포석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 설득하고 잘 설명해 드리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완전히 무릎 꿇고 대화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협상을 해서 남북 간의 문제를 풀려고 그런다면 이제 예.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북한이 무릎 꿇지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 적당한 시간에 북한이 이 핵 포기에 대한 의지가 보일 경우에는 대화에 나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북한이 수용할 만한 우리가 바라는 것에 구체적으로 제안들을 이제는 좀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북한의 핵 실험 완전 포기 선언이라는 선언 또한 그 이후에 IAEA 사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필요한 행동들을 제안을 하고 그런 것을 받을 경우에는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습니다. 네. 강석주 전 노동당 비서가 식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오늘 그 장례식이 치러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난해 사망한 김양건 대남 비서에 이어서 강석주 국제 비서까지 사망하면서 이제 김정일 시대의 대외 협상 라인이 그 자연스럽게 그 물갈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양건 통전 비서 같은 대남 비서의 이제 후임자는 김영철이라는 정찰 총국장, 그러니까 대남 공작 총책이었던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차지하게 됐고요. 이번에 강석주 후임으로는 일단 이수용이라는 국제 담당 비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얼굴이 바뀌게 됐는데요. 이수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제 담당 비서인데 핵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핵을 다룰 만한 사람은 아니어서 일단 김정은이 이수용을 통해서 핵을 협상할 가능성은 낮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용은 김정은과 개인적으로 관계는 꽤 깊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 대사를 하면서 김정은이 스위스 베른에서 생활하게 될 때 뒷바라지를 했던 이수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러시아 전성국 기념일 행사할 때 돌연 김정은이 가려고 그러다가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하면 이수영이 가게 되면은 정무적으로 불편한 것이 있어서 가시면 안 됩니다. 건의를 해서 안 했다고 하는 그 정보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북한 권력의 실세로 불리는 김여정에 대한 그 행적이나 또 이야기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한간에선 그 김정은 이외의 북한에서의 실세는 오직 백두혈통인 여동생 김여정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분명히 김여정은 제도적 권력을 초월한 권력자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김정은도 점차 권력을 확신해 가면서 장악해 가면서 김여정의 역할은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가령 이런 것 겁니다. 제도적이진 않지만은 김여정을 통해 가지고 비밀리에 암행 감찰하거나 내부에 안 풀리는 문제들을 아마 조사해서 하는 그런 일을 김여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실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김여정의 경우에요. 최근에 이제 결혼설뿐만 아니라 임신설, 출산설까지 제기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는 김여정은 아직은 미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이거 관련 정보를 놓고 이제 좀 혼선이 좀 빚어지고 있고 또 논란도 빚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보 중에 가장 어려운 정보가 로얄 패밀리에 관한 정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의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그의 최고 실세들 비서 지금 정무국에 있는 사람들 정도 되지 않으면 그 로얄 패밀리의 삶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정보 접근에 대단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이렇게 나온 이유가 아마 후지모토 겐지가 최근에 이제 들어가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이제 여정이 결혼 안 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루머가 있는데 여정이 결혼 안 했다. 지금도 미혼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알려진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